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경제를 이야기하고 정책을 세워야지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런데 경제를 모르는 문재인이 들어와서 경제를 폭망시켰죠. 이제는 말이죠. 유시민, 양정철, 김어준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를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 계속 이어간다는 꼴값을 떨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경제 이거 어려운 겁니다. 네. 예, 공부를 많이 해도 네. 실물 경제 또 배워야 되는 거고 네. 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네. 실물 경제에 와서 다 망한 소득 주도 성장 이거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자들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죠. 양정철, 김어준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거침없는 발언, 위험한 발언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도 유시민 이사장의 대선 주자 띄우기, 말 그대로 그러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또 양정철 원장은 장기 집권 업무를 그러한 걸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리고 입법부 장악, 즉 행정부 사법부에 있어서 이제 입법부까지 장악하겠다. 예. 그러한 걸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들 생각은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2년 들어와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유시민 이사장이 소득 주도 성장을 언급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경제 이론을 갖다 붙였어요. 예, 예. 다시 말해서 본인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경제학도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경제학 개론을 언급하고 자유한국당이 F학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소득주도 성장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내수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수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자와 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다. 그러면서 네. 신케인즈주의 이론이라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이사장이야말로 경제학 원론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원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전학파라고 하는 클래시칼 이론이라고 하죠. 예. 그거는 쉽게 말해서 공급 주도 성장입니다. 그리고 케인지안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 견인 성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SOC 투자 사업 같은 그러한 걸 하는 게 케인지안 이론의 기본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이도 저도 아닌 말 그대로 이전 소득, 정부 세금으로 혈세로 그냥 이전 소득으로 주겠다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케인지안 이론, 신케인지안이랑 갖다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서 나온 최저임금, 이것도 기업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자영업자가 폭망하고 기업 죽이기 정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자리 안정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또 보존해 주겠다. 예. 이것도 말 그대로 이전 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신케인지안 이론이라고 주장하냐 이거죠.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1, 4분기가 되면서 각종 경제 성적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4월 달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고용 성적표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용 성적표 어떻게 됐습니까? 와, 일자리가 그냥 없죠. 제조업은 5만 2천 개가 일자리가 사라지고 13개월 연속 감소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는 9만 명, 19만 명이라는 일자리가 줄었어요. 예. 취업자 수가 감소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자리가 줄면은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게 일자리가 줄면은 소비가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겠습니까? 예. 소비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줄지 않습니까? 예. 생산이 줄면 다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제 악순환이 예.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가 근데 4월 달에 17만 개 늘었다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황이 희망적이라고 해요. 근데 그 17만 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60세 이상 그들의 일자리가 34만 개가 늘었어요. 단기 알바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용도 1시간에서 17시간에 해당하는 초단기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36만 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성적표는 또 있습니다. 그저께 1, 4분기 예. 가계 동량 조사라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과연 소득주도 성장이 가처분 소득을 늘렸냐? 전국 가구. 자, 통계청이 통계청장까지 갈아치우면서
가계 동향 조사를 어떻게든 좋게 보이려고 표본까지 바꿨어요. 네. 그렇게 해서 1, 4분기 성적표가 그나마 좀 좋게 나오려나 이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죠. 경제학자들도 궁금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국 가구, 2인 이상 가구, 전국 가구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요, 1% 감소했습니다. 아,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맞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가장 못 사는 계층, 소득 1분위의 소득은 2.5%가 또 줄었어요. 아,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네. 소득 1분위의 소득 구성 항목 중에서 근로자 소득, 네. 근로소득은 무려 14% 이상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이 여전히 유효하고 가층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유시민 이사장은 뭐 경제학자라고 자칭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학자 맞습니까? 교수님은 뭐 서울대에서도 학생들을 가리킨 경제학자가 맞는데 네. 유시민 경제학자 맞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학자는 아니다. 네. 경제학도라고 그래요. 경제학도. 그것도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경제학자가 경제학도, 경제학자. 어쨌든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둘 다. 그러니까 본인도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경제학 개론을 거들먹거리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면서 네. 입에 차마 담지 못할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첨소득을 늘린다. 경제 성적표가 지금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득 1분위에 이전 소득,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주는 이전 소득을 5.6%나 늘렸어도 소득 1분위의 소득은 2.5% 감소했단 말이죠. 네. 이게 현 주소란 말이죠.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GDP가 이제 한 1,8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부 재정이 내년도에 이제 슈퍼 재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500조 이상 하겠다 그래요. 근데 GDP 1,800조 시대에서 재정이 이제 경제를 끌어나가는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예.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한다는 노무현 대통령도요. 얼마 전에 그 본인의 친필 사인을 가지고 친필 회고 이런 걸 가지고 책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시장 메커니즘과 경쟁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뭐라 그랬냐면은 1800조 GDP에 최소 1% 이상 추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6조, 7조 추경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7조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 채무 비율은 40%가 마지노선이라 그러면서 예, 재정 날아가고 건전성을 있어요. 확보하지 않은 예산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 앞에 두고 40%의 근거가 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근데 홍남기 부총리도 정말 비겁하게 그지없습니다. 슬그머니 이제 40% 초반에서 국가 채무 비율을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나라 국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야당 시절에는 40%를 그렇게 주장하더니 예. 여당 됐다고 해서 이제는 나라 재정을 그렇게 파탄내고 미래 세대 짐을 지우겠다는 그런 발상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아, 일반 가게도 개인 채무가 한 1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재산 대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자 내느라. 그렇습니다. 토닥토닥 하는데 네. 40% 정도면 그냥 삶이 빚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 가계 동향 조사에서 발표된 자료도 보면요. 가게들이 실제 쓸 수 있는 지출액이 줄어든 이유가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게 큰 그렇죠.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을 가지고 40% 근거가 뭐냐고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니까 부총리는 이제 나서서 경제를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사람은 40% 초반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유시민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추경을 17조 이상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도대체 이 근거가 뭐냔 말이죠. 진짜 유시민 이 사람 세치혈을 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그냥 한순간에 망하는 거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토크 콘서트를 보면서 정확히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얘기를 하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또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가진 자와 가진지 않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마치 시장을 부정하고 기업 활동을 금기시하고 기업가를 죄인시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대선 주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정권 찾아오는 게 정책 승부를 한다면은 더 선명한
진짜와 가짜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진짜. 오히려 그래서 유심히 많이 떠줘야 네, 되겠네.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진짜 정책, 누가 서민을 위하고 누가 민생을 원하는 정책을 이걸 정말 내세운다면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지금 요즘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서민들이 죽어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거 당연히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네. 정부가 이걸 받아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지금. 절대 포기는 없는 정부 같아요. 심지어 OECD가 경제 성장률도 2.4%로 하향 전망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연구기관들도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런데도 소득 주도 성장만큼은 도저히 포기 못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기업들이 떠나기 때문에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혀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이 없는 정부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빨리 대안을 내세워서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 후보 된다는 전제하에 정말 진짜와 가짜를 대비해서 양정철 원장이 총선이 마지막 남은 과제라고 그렇게 언급했는데 총선이 정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대결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하는 게 뭐 나라가 망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시민 같은 자들이 세치어로 나라를 갖다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죠.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